안녕하세요. 일단 저녁 식사하셨죠? 자, 오늘 뭐 딱히 간단하게 최근에 뭐 종목 추천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수 한번 움직임 보고 그리고 앞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랬을 때 우리가 다음 지금 뭐 빠졌다고 해서 죽는 소리 할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코로나 급락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걸 겪었으면서 다시 하락이 나올 때 우리가 다음에 어떤 종목이 출발할까, 어떤 테마가 출발할까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빠진다고 해서 그냥 아이고 나중에 할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출발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볼 건데 지금 일단 코스피가 시장을 이끌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죠? 뭐 어쨌든 간에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틀 동안 반등을 보여줬는데 근데 오늘 또 장 마감하고 나서 예, 또 코로나 관련주들 대부분 이제 내일부터 또 방역 강화 그리고 거리두기 어느 정도 다시 시행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시간 외에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이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내일 또 지수의 하락 영향이 아무래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말이 조금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어쨌든 저점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깨면서 하락이 나오다가 다시 이러한 저점을 회복을 해준 이후에 여기서 움직임이 중요하거든요. 뭐 아직 완벽하게 저점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예단하기는 좀 이르긴 한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좀 봐야 될 만한 종목, 테마.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일단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와 준 거에 대한 이유가 일단 삼성전자가 굉장히 최근에 힘을 내주고 있죠, 이렇게. 그죠? 단기권으로 봤을 때 이 단기적인 박스를 지금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움직임, 그리고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어쨌든 간에 이 반도체 쪽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이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좀 이제 눈여겨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몇 종목 봤는데 뭐 무조건 이 종목들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라는 건 아니지만은 다음 이번 하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다음 테마는 어떤 테마가 갈까? 라는 것들 중에서 테마가 여러 가지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반도체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미국 뭐 20조 투자 이런 것들로 해서 다시 반도체 투심이 좀 살아나는 것도 물론이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뭐 최근에 제주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들로 움직임이 좋아서 제가 몇 종목 좀 봤거든요. 자, KNJ. 일단 KNJ 요거도 뭐 반도체 파츠라든지 쿼츠, 뭐 세라믹 요런 쪽이에요. 일단 종목들 일단은 종목들 먼저 좀 볼게요. KNJ 요게 실적도 굉장히 좀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아이원스 아이원스는 쭉쭉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왔네요. 3분기 실적이 또 굉장히 또 호조로 나왔거든요. 웰덱스 어, 아 월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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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모습이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요거는 다만 중장기 모습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리고 원익 QNC 보통 다들 모습이 좀 비슷하죠.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지수가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얘네들이 어때요? 안 빠지고 고점을 부근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TCK 같은 거 이런 것들 한번 잡아봐도 괜찮겠죠. 요것도 이제 영업이라든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소켓
관련된 종목들인데 마이크로 컨텍스월 이 종목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ISC 보면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는 반도체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수많은 이런 하락 파동이 있었지만 결국 어때요? 우상향이죠. 이런 우상향 흐름을 보여준다. 리노공업 리노공업도 괜찮고요. 그리고 오킨스전자 이렇게 일단은 요거는 테스트 소켓 테마입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뭐 그 안에 어떤 뭐 반도체라고 다 똑같은 반도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반도체 하면은 뭐 TSMC도 있고 하지만은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죠. 인텔 미국에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인텔을 고객사로 둔 회사 그러니까 인텔에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죠. 그걸로 봤을 때 부품 납품으로는 월덱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리고 원익 QNC 있습니다. 원익 QNC 요런 애들 차라리 지금 원익 QNC는 아직 고점을 좀 뚫지는 못하는 모습이네요. 다 반면에 월덱스 같은 경우도 뭐 요거 다시 뚫지는 못했네.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월덱스라든지 뭐 방금 봤었던 원익 QNC라든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 사실 이 밑에까지 빠지지는 않겠지만은 빠지는 흐름 보여줄 때마다 이런 것들 차라리 이런 종목들 엉덩이 좀 무겁게 가져간다 라는 마인드로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 이제 부품 있고 장비가 있죠. 반도체는 대부분 그렇게 됐을 때 장비 쪽으로 인텔에다가 또 부품 납품하는 게 인텍플러스 이거 이 회사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인텍플러스 괜찮고요. 그리고 코미코라는 회사도 상당히 좋아요. 이게 또 3분기 실적이 대부분 다 잘 나왔던 종목들이라서 그리고 유진테크 있죠. 유진테크도 여러분들 유진테크 요건 좀 저는 반도체 중에서도 다른 종목들도 뭐 좋은 종목 많은데 이 유진테크 저는 굉장히 괜찮게 봅니다. 일단 뭐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지만 역사적 신고가 달성했다라는 건 뭐죠? 앞으로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까지 이렇게 동반해주면서 뿜어줬다라는 건 유진테크 같은 것들은 또 뭐 사놓고 뭐 얼마 한 1, 2주 한두 달 정도 가져가 놓고 뭐 빠졌다고 징징거리실 분들은 하지 마시고 진짜 적어도 1년 정도는 보실 분들은 이런 추세에서 하단까지 왔을 때 또 이게 하단까지 대부분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단까지 안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들어가서 평단 맞춰서 가져가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거래량 강하게 쏟아주면서 지금 이 구간이랑 이제 똑같은 구간,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이랑 똑같은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뭐 한 이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이 구간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전고점에 매물을 강력하게 이렇게 소화를 시켜준 이후에 뭐 지금 요건 좀 빠지는 흐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장세 때문에 그죠? 이 구간에서부터는 뭐 이탈하지 않으면서 쭉쭉 상승이 나왔고 결국 여기서도 전고점 상승 이제 뚜렷하게 지금 연봉이라든지 월봉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결코 이 추세라는 걸 주식시장에서는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유진테크는 저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 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요런 종목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를 저 올려 드릴 텐데 메모장에다가 한 번 더 좀 아예 직장 다니시면서 좀 무겁게 그리고 비중 실어 볼 만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게 ISC 그리고 킨스전자 그리고 인텔 그래서 부품 납품하는 회사는 이제 롤덱스 그리고 원익 QNC 그리고 장비 납품하는 회사는 인텍플러스 코미코 유진테크 이렇게만 보셔도 반도체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 외에 대형주 뭐 DB 하이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보셔야 되는 전제하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부품 장비 쪽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들 많기 때문에 이런 쪽 보시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 여러분들한테 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진테크라는 기업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반도체 장비 뭐 부품 혹은 뭐 최근에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던 종목들 비중 실어 가지고 좀 오래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본다라면 이런 종목들 정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반도체 중소형주들을 보시는 분들은 뭐 또 그거에 맞게 실적도 봐야 되고 뭐 차트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봐야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이 정도만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들 어차피 그 녹화 방송 올라가잖아요, 그죠? 요거 다시 보실 분들은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 추천 종목 아니고 관심 있게 봐야 할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죠?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반도체가 지금 이끌어주고 이제 시장 뭐 해지용으로 좀 시장 방어용으로 좀 움직여주긴 했는데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위아래로 파동을 쳤단 말이에요. 그죠? 그중에서 또 인트로메딕 오늘 시장의 주도주였고 그리고 뭐 비트컴퓨터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딱히 추천하고 싶었던 종목은 인트로메딕 하나 말고는 없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뭐 결국 추천을 못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시장에서 다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밑에 박혀서 올라오는 것들은 뭐 늘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단타 같은 거 하면 하루에 한두 종목 비중 딱 실고 안 하거든요. 또 그게 제일 베스트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여러 종목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하다가는 계좌 박살나는 게 또 단기 매매자들의 특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뭐 어쨌든 밑에서 박혀서 올라오는 애들 말고 무조건 거래대금 터지고 그죠? 거래대금 터지는 애들 그리고 일봉상 정고점을 돌파하는 애들 요런 애들에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본인만의 기준을 자꾸 하나씩 좁혀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승 나올 때 나는 상승 나오는 종목 매매해야지. 근데 상승 나오는 종목이 이만큼이야. 그죠? 근데 조금 더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세워서 상승이 나오되 전고점을 뚫어주는 종목 해야지. 상승이 나오지만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전고점을 뚫어주는 종목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러면 상승이 나오고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신고가 영역에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뚫어주는 종목에서 신고가 나오는 종목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점점 좁혀 나가다 보면 이렇게 많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나오는 종목들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 중에 한두 종목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상승이 나오는 것들 모두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화면이 선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휴대폰으로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왼쪽 하단에 HD 화질로 보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플을 다운 받아서 보셔야 됩니다. 어플 다운 안 받아서 보시는 분들은 좀 흐리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무조건 이거예요. 무조건 이거. 뭐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르게 보셔야 되겠지만은 단기 매매를 좀 지향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종목 선정이 한 50%는 먹고 들어가거든요. 아, PC로 보고 계세요? PC로 보고 계신데 왜 그렇게? 그럼 로그인을 안 하신 건가? 화질 높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기준을 한번 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매를 막 할 수 없으면 그게 가장 먼저다. 그리고 제일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구조는 무조건 종목입니다. 종목.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매매할 수 있는 기준이 됐었고 딱 이 종목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뭐 많다라고는 하더라도 결국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종목들을 이런 종목들은 저는 사실 쳐다보고 싶지도 않거든요. 네. 지금 상승 나온 종목들 보면 뭐 물론 이제 강한 테마를 타고 비트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한 테마를 타고 이제 상승이 나오는 거였지만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거를 좁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 밑에 처박힌 애들은 대부분 다 윗골이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을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죠?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오늘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에 대한 도전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 봐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좋아 보이고 요거는 손절 없이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인데 항상 손절 없이 가져가야 되는 종목은 시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개념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져가 봤자 뭐 며칠, 뭐 일주일 이렇게 가져가면서 손실 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수익을 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래도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봐야 뭐 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할 텐데 일단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신다고 하신 분들 잘 보이십니까? 글쎄요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제가 설정을 잘못 해놨나? 아닌데 설정 잘못 해놓은 거 아닌데 다른 분들은 잘 보이시는 분들은 잘 보이실 텐데 시장에 종목이 정말 없네요. 네, 잘 보이시는 분들은 잘 보이시고 원영님이 뭔가 다른 컴퓨터에 문제가 있으신가? 컴퓨터에 문제가 있을 일도 딱히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오늘 이 T사이언티픽이 거래대금을 거의 대략 한 4,500억 5천억 가까이 동반하면서 상승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는 딱히 볼만한 그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종목들이 딱히 볼만한 게 없어요. 근데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다.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게 일단은 반도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볼 게 아니라 당연히 좀 길게 봐야 되겠죠. 길게. 장기적인 움직임으로 본다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주는데 밑바탕이 될 만한 테마, 뭐 테마라고 하긴 뭐 하지만 그쪽이 이제 결국은 이 반도체
무조건 반도체일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카톡방에 또 누가 올려주셨네요. 아, 인트로매틱을 올려주신 거구나.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잠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문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굳이 바닥이 아직 확실하게 다져지진 않았다 라고 보여져요. 뭐 최근에 이렇게 조금 거래량을 조금 더 동반하는 모습이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추세를 깨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 강하게 움직여지는 시발점이 또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불과 이제 내일부터라고 하더라도 다시 거리두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시 시장이 그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은 더 있지 않을까. 지금 완전히 지금 추세가 이런 식으로 하방 추세가 된 거라서 올라오는 듯 하다가 추세 맞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더 움직여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보수적인 매매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굉장히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저점 이탈하지 않고 이 추세를 지금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점을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저점을 이탈을 했다. 다시 회복을 해주기는 했지만, 이렇게 봤을 때 코스피보다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코스닥이 더 강할 수가 있다. 코스닥 위주의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은 더 나을 수도 있다. 일단은 이렇게 보여지고, 뭐 제가 보는 그냥 개인적인 관점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저희 이 하락 때는 어떻게 견뎠죠? 네, 이 하락 때는 수익도 괜찮게 잘 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뭐 어쨌든 일단 코스닥과 코스피는 이런 식으로 좀 보시는 게 뭐 맞다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점을 이탈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코스피가 여기서 저점을 이탈을 해놓고 여기서 회복을 못했으면 이건 아마 더 크게 빠졌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줬다라는 거에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위주의 시장으로서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네, 월봉으로 보면은 지금 뭐 그냥 계속 두드려 맞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코스피도 이 전고점 뚫고 이렇게 상승 나왔다가 이만큼 하락 조정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번 하락이 와가지고 또 뭐 사실 뭐 하락 오는 거 싫긴 하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상승에 비한 조정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조정이 나온 이후에 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음 이 상승을 노리고 뭐 여기가 저점이 될지 뭐 여기가 저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승을 노리고 조금씩 종목들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특히나 코스피는 앞으로 반도체 시장 크게 좀 주의해서 유의 깊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종목들 몇 개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다 일단은 실적도 괜찮게 나온 종목들이고, 이번 하락, 최근 하락에도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림 없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뭐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월봉이 코스피가 이렇게 나오고 코스닥도 뭐 비슷하겠죠. 마찬가지겠죠. 제가 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네요. 뭐 어쨌든 간에 요것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전고 좀 뚫어놓고 이제 막
조정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 900포인트 정도만, 예, 여기가 딱 이 전고점에 대한 지지 구간이 나오긴 하겠죠.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만 확실하게 반등이 나와준다라면, 지지가 나와준다면 추가 상승은 뭐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막 박스를 뚫어주는 요런 박스, 그죠? 요런 박스를 막 뚫어주려고 하는 모습이라서, 요렇게 봤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런 하락 이후에 조정 나오면서 이 구간이 사실 다 매집 구간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건 시세가 나오진 않았다. 결국.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볼만한 종목이 네, 한글과 컴퓨터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죠. 20년 매물을 뚫어준 종목이다. 20년 매물을 뚫어주고 이날의 거래량을 동반한 이후부터 지지라인인 이 강한 장대 양봉, 그러니까 이거 상한가 간날이죠. 상한가 간날의 종가가 여기죠, 여러분들 아시죠? 이 종가를 지속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 또한 저는 일단 20년 매물을 뚫어준 것 자체가 개미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일반 시장의 일반 참여자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걸로만 봤을 땐 이거 무조건 세력들이 작업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뭐 MP라든지 맥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긴 합니다만은 바이브 컴퍼니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움직임 어때요? 굉장히 마음에 들죠? 바이브 컴퍼니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이 종목 또한 저는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밑으로 빠져버리면 뭐 여러분들 성향에 봐서 뭐 맞지 않다라고 하면 손절을 쳐야 되는 거고, 아니면 난 중장기 가져갈 수 있어 라고 하시면은 뭐 이런 부분도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 맞춰 가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뭐 코인테크, 다워링크, 지란지교 이런 것들은 무조건 올라와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할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이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한 번쯤은 단연간의 시장을 경험해본 바로서는 굳이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한 종목들인데,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하는 게 좀 힘들고 지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굳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브 컴퍼니 보고 계세요? 네, 바이브 컴퍼니 좋습니다. 그리고 뭐 딱히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 드릴 게 없네. 근데 이 지오 엘리먼트리 있죠, 여러분들. 지오 엘리먼트리. 지오 엘리먼트. 네, 요게 반도체 관련이에요.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오늘 굉장히 힘을 좀 크게 쏴줬거든요. 요렇게 봤을 때 오늘 상승이 나온 것만 봤을 때, 요렇게 상승이 나온 것만 봤을 때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전고점에 대한 도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요런 것만 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돌파해서 날아가겠구나 라고 판단을 못하더라도 전고점 부근까지 일단은 올라와 준 상태에서 전고점 돌파 시도는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거에 밑바탕이 되는 게 최근에 지수가 사실 꽝이죠. 그죠? 근데 반도체 관련주들은 대부분 움직임이 좋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만 생각해 봐도 시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테마구나. 시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테마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 종목 넣어놓고 관찰해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목이 안 좋아가지고
자, 주성 엔지니어링 요거도 어때요? 주성 엔지니어링 요거도 반도체죠. 오늘 거래 대금도 대략 한 1,700억, 한 2천억 정도까지 터뜨려주면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 분봉상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뭐 거의 하락 파동 한 번 없이 그냥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줬죠.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야, 이런 종목 상담 안 해드린다니까. 이런 한미사이언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한미사이언스 이런 것들은 손절 치거나 이 전저점 이탈하면 크게 더 하락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이런 건 딱 봐도 보이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렇게 덩어리가 큰 종목들은 어떠한 세력이 가지고 논다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지금 시총이 지금 얼마야 이거? 시총이 4조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고점, 이런 고점이 저점에서 강하게 거래량 들어온 거 대비해서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시간을 버티기가 힘들다니까요. 특히나 시총이 큰 대형주들은. 얘네는 중간중간에 상한가 한 번씩 뿡뿡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얘네는. 이런 애들은. 그리고 한미사 연수가 평단이 지금 81,000원이라고 하시면은 사실 이거를 지금 본다 한들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이만큼 지금 하락이 나온 상태인데. 요거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그 바이오주들이 악재로서 이제 어떠한 글로벌적인 악재로 바이오주들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바이오 테마가 불어가지고 시장을 이끌어 줄 때가 아니면 웬만하면 매매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또 덩어리도 큰 종목이기도 하고 얘는 사실상 지금 주가가 오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딱히 없다라고 저는 봐요. 뭐 제가 바이오주를 관심이 없어가지고 사실 바이오주들은 최근에 코로나 뭐 치료제나 뭐 이런 쪽들이야 뭐 조금씩 이제 뭐가 어떤 종목이다 이런 것만 알지. 그런 것도 이런 바이오주들은 제가 딱히 관심이 없어서 제가 잘 기업 내용에 대해서 모르기도 할 뿐더러 지금 차트만 봤을 때도 일단은 뭐 딱히 오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당분간 단기간에 생성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해먹은 이력이 있네요. 아유, 근데 이거를 제가 또 뭐라고 당장 손절 치세요라고 사실 말씀드리기도 뭐해요. 제가 뭐 한 분의 계좌를 뭐 감히 뭐 이리라 저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추천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냥 손절 치세요 가져가세요 말씀드리겠는데 1,600만 원씩이나 손실 중이신데 제가 그거 손절 치세요라고 한다고 한들 바로 손절 칠 수 있겠어요? 그게 교수님이 굉장히 마음 아프죠 그런 건 굉장히. 예, 종목 안 봐드릴 겁니다. 지금 이건 종목 상담 방송이 아니라 가지고 한 분이 봐달라고 하면 계속 봐드려야 되거든요. 저 DOU까지만 봐드릴게요. 한 두 개, 세 개 정도만 더 볼게요. 종목 상담 방송을 하려고 제가 저녁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서. 네, 넷패스 이거 시스템 반도체 쪽도 괜찮습니다. 넷패스. 아, 왜 루모스님 감사합니다.
넷패스 요거 괜찮아요. 요거는 저도 저도란다. 이거는 제 그 지인분이 반도체 쪽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까 그 정보도 좀 전에 그 반도체 관련주 있죠. 말씀드렸었던 것들. 그런 것들도 다 그분은 진짜 반도체만, 중장기로만 하시는 분이라서 넷패스도 그분이 중간중간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요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요거는 있잖아요. 지금 구간보다는 이 24,000원 구간 정도까지 빠져줬을 때 뭐 이까지 빠진다라는 장담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밑으로 빠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요 구간에서 분할 한번 자리를 준다면 한번 넷패스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가져가면 개꿀이지. 명신산업은 이제 저 자동차 저거죠. 명신산업 요거 제가 한동안 요구간에서 매매를 좀 했었던 종목 같은데, 명신산업 뭐 단기 스윙 관점으로만 보신다면 딱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이 이평선 장기 이평선은 회복해주고 나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라고 하기도 지금 요런 바닥을 사실 뭐 다졌다 하기도 조금 애매한 자리라서 차라리 이 바닥까지 빠지면 보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한 6개월 장기 평선 정도는 회복을 해줬을 때 단기 스윙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더 안전한 자리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땐 조금 애매한 자리 같거든요. 빠지는 것도 좀 많이 빠져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뚫고 올라가줘야 되는 자리도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주지 못한 자리라서 요거 한번 중간중간 같이 보면서 명신산업 저도 넣어 놓을게요. 명신산업 보시면서 같이 한번 대응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 중간중간 요런 것들 괜찮네요. 디어유 요마도 요 메타버스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쭉쭉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그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잘못 잡았다가는 디어유. 네, 죄송합니다. 예, 이런 거 잘못 잡으면 디어유. 잡지 마세요, 디어유. 그러게요. 생각보다 알아들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네요.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하지 마세요. 이 종목은 하지 마세요. 메타버스 또 괜찮은 종목들 많잖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뭐야 뭐도 메타버스지? 파이브 컴퍼니 이런 것도 오히려 이런 자리가 더 좋지. 자 보세요. 같은 메타버스 관련주라도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있고 메타버스 지금 추세 살아있죠. 그죠? 이런 전고점까지 돌파를 해준 상태에서 지금 지지해줄 라인에서 딱 지지해주고 있으면서 위에서 자리 잡으면서 지금 횡보 중. 뭐 이 구간이 매집 다시 한번 재차 물량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DOU 같은 경우 봐봐요. DOU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우상향하는 종목 중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도 수익이 날까 말까인데 이런 지금 밑으로 꼬라박고 있는 종목들을 굳이 우리가 잡을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 딱히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이제.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짜 요즘에 딱히 말씀드릴 만한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내일 또 금요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내일 금요일이고 오늘 시간 외에 또 코로나 관련주들이 올랐고 딱 봐도 내일 금요일장 우리나라 시장 하락 나올 게 눈에 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매매를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도 매매 안 한다고 뭐 저거 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종목을 드리긴 드릴게요. 그게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저도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예, 뭐 그렇게 대응을 하겠다. 일단 다시 한번 시간 외에 상승 나온 종목 보자면 예, 내일 이거 관련주들이 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라이프 시메틱스 그리고 비트 컴퓨터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는 또 원격 진료 뭐 이런 쪽이니까 그죠? 원격 진료 라이프 시멘틱스 원격 진료 비트 컴퓨터 원격 진료 테라젠 이텍스 원격 진료 그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일단은 원격 진료 관련주들을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고 지금 지수를 외인들이 끌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지금까지 지금뿐만이겠습니까? 뭐 예, 지금까지 쭉 외인 아니면 기관들 손에서 놀아나는 게 우리나라 시장인데 예,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냥 이제 저 지수 방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지수를 얘네들이 끌어올리려고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이상 빠지지 않게끔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지금 뭐 끌어올릴 만한 시장의 모멘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지들도 어느 정도 해지가 필요하니까 좀 받쳐주는 개념일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상 시장이 정말 좋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장을 말하는 거면 반도체 섹터만 오르는 게 아니라 반도체고 뭐 무슨 뭐 제조업이고 무슨 장비업이고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야 시장이 좋다라는 개념인 건데 그게 아니고 특정 섹터로만 이제 돈이 쏠리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섹터가 지수를 받쳐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거는 굳이 좋다라고 볼 만한 이유가 안 되거든요. 그죠? 개인들이 던지니까 그냥 외인들이 받아먹는 거지 뭐. 자, 원격 진료 관련주 라이프 시멘틱스. 자, 라이프 시멘틱스. 이거는 뭐 딱히 메리트 없을 것 같아요. 뭐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가기는 했지만서도 라이프 시멘틱스 보려면 차라리 비트 컴퓨터 보는 게 낫습니다. 비트 컴퓨터나 유 유 유 아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유비케어. 예. 일단은 시장에서 그 원격 진료 대장이 이 저 비트 컴퓨터나 유비케어 쪽으로 그래도 수급이 조금 쏠릴 거란 말이에요. 뭐 인성 정보 요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런 쪽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려고 한다면 일단은 시간 외에 상승이 나왔고 내일 또 갭이 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확진자가 5천 명이 넘었죠. 그리고 나서 주말 동안 아마 더 확진이 나오고 다음 주 되면 확진자가 더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또 한번 재택근무라든지 뭐 이쪽 저 원격 진료라든지 일단 그 진단 키트 주들은 한번 돌았기 때문에 원격 진료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순환매로 한 번씩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 관련주도 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일단 요 정도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재택근무주는 알소프트. 네,
일단 이렇게 보고 내일도 지옥 같은 금요일인데 벌써 12월 달이 한 주라고 해봤자 뭐 며칠 안 되죠. 1, 2, 3일.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제는 진짜 뭐 앞사람 뒷사람 뭐 윗집 아랫집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도 제 주변에는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걸리는 거야? 코로나에 도대체 누가 걸리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서 짧게 뭐 짧게도 아니네요. 오늘 벌써 50분 또 혼자 떠들었네. 네,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여러분들이랑 하면. 그래서 자, 내일은 어쨌든 간에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걸 베이스로 깔고 오전에는 방송으로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잡을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일단 내일 오전은 방송으로 같이 매매를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푹 쉬시고 내일 뵐게요. 그죠? 주변에 아무도 없죠.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 좀 목소리 매력 있다고요? 아, 목소리라도 매력이 있어야죠. 예,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아, 코로나가 좀 풀리면은 여러분들이랑 또 그래도 뭐 좀 어느 정도 모여가지고 맥주라도 한잔 하고 좀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굉장히 아쉽네요. 저 그런 거 좀 해보고 싶거든요, 제가.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수고하셨고 그런 기회는 다음에 혹시라도 있으면은 한번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할 테니까 다들 굿밤 하세요.